안녕하세요. 저금리자금TV의 임동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집 마련이라든지 사업자금 마련, 병원비 같은 경우로 인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 금액,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출을 받은 후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 하는데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에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두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세 번째,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상환 방식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대출에서는 이 세 가지 상환 방식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환 방식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매달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가지 상환 방식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환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 금액을 만기일까지 매달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항상 같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따라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더 크다가 점차 원금을 상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기간 동안 총 부담해야 하는 이자의 액수는 원금 균등 상환일 때보다 많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금액의 원금과 원금 잔액에 따른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을 하고 이자는 원금 잔액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요. 만약 1,200만 원을 1년의 대출 기간을 가지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달 원금을 100만 원씩 상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달에는 원금 1,2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두 번째 달에는 첫 번째 달에 100만 원을 갚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금 1,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달은 원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고요. 이렇게 대출 기간 동안 매달 균일한 원금을 상환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총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이자 부담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의 총액이 가장 적고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상환 금액이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크고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방식에 비해 초기 부담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이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단기 대출보다는 장기 대출을 받을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전체를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만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 부담이 세 가지 상환 방식 중에서 가장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 동안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대출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달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중도 상환 없이 대출이 만기가 될 경우에는 이자 부담액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 한 번에 목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부담도 따릅니다. 지금까지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드린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의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